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선 상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인스타로 상담을 드렸던 분들하고 나눈 대화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몇 개 영상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만 좀 찝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는 의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작된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상담드린 분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회식 자리가 많아서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자연치료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확실하게 받으셨고 이제 처방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초반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원인 치료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이제 증상이 잠깐 호전된다고 해도 재발을 하거든요, 건선이란 게. 그래서 양약 쪽은 원인 치료가 아닌 증상 치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난치병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계속 이제 증상만 호전되는 거예요, 양약 쪽은.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게 진짜 제가 말하는 이제 자연 치료인 거고 건선 완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하게 지금 증상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약 쪽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긴 해요. 스테로이드하고 비타민 D 그리고 광선 치료, 이 세 가지는 효과는 좋아요. 근데 약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과 용량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오래 쓸수록 그 약 효과도 떨어지고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지거나 약을 끊고 나서는 이제 더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를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나온 생물학적 제재라는 건선 치료제가 있어요. 이제 워낙 이제 고가이기도 하고 보험 적용이 되긴 하는데 아무나한테나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쓰고 나서 이제 증상이 호전을 되기는 하는데 효과는 좋대요. 근데 이게 또 재발하는 거는 막지를 못해요. 이것 또한 원인 치료가 안 됐기 때문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몸 해독 독소 배출인데요. 자연 치료죠. 예,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체 기관을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부는 약산성을 지키시고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알칼리성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은 전 건선은 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간 같은 경우는요, 독소가 배출되는 기간이 그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드셨는지 그거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또 이제 식이 습관이 바뀌면서 이제 명현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몸의 체질이 바뀌고 또 우리 이제 독소를 배출하면서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명현 현상 기간도 사람마다 달라요.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양약, 한의학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료를 해보셨을 텐데 안 된다면 당연히 원인 치료가 안 돼서 다시 재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급하게 이걸 당장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확실하게 고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방법이 어설프면 결과도 어설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공식품부터 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극되는 그런 먹방 같은 거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자연식물식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완전 채식을 하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부담되시고. 기름진 거 이런 거 고기 같은 거는 조금씩만 드시고 모든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많이 곁들여서 드시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모든 식단에 채소를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드셔야 돼요. 고기를 아예 먹지 못할 경우에는 고기를 먹되 고기를 조금씩만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생각하셔서 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내 몸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지 내가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켰을 때 그 후에도 뭔가 변화가 있는지 내가 이제 눈으로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 검사를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고, 피 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중에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당뇨 요 3가지 정도는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이 관련돼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논이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달 동안 매일 꾸준히 복용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건선이 있었을 때. 근데 확실히 논이의 이제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논이도 이제 식물이다 보니까 식물에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식이섬유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있잖아요. 확실히 몸에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논이 같은 경우는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채소랑 과일을 챙겨 드시면은 논이 같은 것도 따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요. 식이요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저처럼 이렇게 자연 치료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이 다시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방법은 아시는데 계속 하시다가 다시 또 그 전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슬픈 얘기죠. 그만큼 사람 식습관이 바꾸기 어렵고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이제 안 받쳐주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매일매일 작심 1일로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치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포인트는 식이섬유 섭취, 가공식품 끊기, 그리고 하루 6시간 정도는 꼭 자기, 기름 제한, 단백질 제한, 그리고 여기에다 장을 깨끗하게 하고 유산균, 유익균을 섭취해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일하고 채소를 열심히 먹고, 그리고 잠을 그냥 충분히 주무시고 기름기 있는 거 안 드시고 하면은 그냥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유산균이라는 거 유익균 같은 건데요. 그게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를 뭐 세제로 빡빡 깨끗이 닦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익균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게 섭취가 돼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노폐물도 배출시키고 쓸데없는 뭐 혈관에 낀 이런 기름 같은 것도 다 배출을 시키거든요. 알아서. 어떻게 보면 디톡스 같은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장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유익한 균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햇볕 받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분 정도는 무조건 자외선 직접 노출을 해줬었어요. 이게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 섭취를 하시든가 주사라도 맞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받은 햇빛은 바로 그 비타민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2주 뒤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햇볕을 이제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햇볕도 직접 노출을 해서 받으셔야지 창문을 통해서 받는 햇볕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네, 그 다음 내용들은 다 이제 뭐 조금 사소한 얘기들인데 이런 것도 한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내용을 남겨놨어요.
이제 영상을 멈추셔서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대용고라는 거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이게 성분을 보니까요, 그게 간에 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한약재 같은 걸로 나쁜 성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런 약에 계속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약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고요. 저는 무조건 원인 치료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증상에만 좀 초점을 맞추신다고 하면은 쓰셔도 그렇게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게 뭐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두 번째 상담 사례를 볼게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좀 증상이 좀 심해 보이긴 하시죠. 근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인설이 심하게 딱지가 올라오셔가지고 이거를 좀 손으로 좀 뜯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자꾸 건들면은 이게 더 크게 번지거든요. 건선 특성상. 모기 물린 자국까지도 건선으로 이제 증상이 변해버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뜯으시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좀 많이 나고 이제 좀 통증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연고하고 바디로션 추천을 이제 상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제제 약을 이제 궁금해하셔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은 호전될 수 있는데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13년 동안 건선을 앓으셨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이제 좀 고통을 받으신 거고, 또 어머님이 건선이 있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없어지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한의원에서 환으로 된 약을 오랫동안 드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식습관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근데 어머님은 좀 식습관이 좀 깔끔한 편이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약에 대해서도 가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약 자체가 치료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한약을 먹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음식을 제한을 하잖아요, 한의원에서. 그러면 그 제한하는 음식들이 건선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음식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 건선에도 당연히 이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생활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하신 분이에요. 주야 교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대신에 이제 도시락을 싸 드실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락을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거의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강조드리는 내용이 산성식품 안 먹기, 알칼리 식품만 먹기, 그리고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주기. 초반에 식습관 이게 챙기시는 게 좀 힘드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일 채소 위주 식단으로 도시락을 챙겨 드시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처를 절대 뜯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권유를 드렸고, 지금 증상이 이제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없는 비타민 D 유도체가 들어있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쓰시면서 일단 증상 완화도 이제 조금 하면서 해야지, 이게 식이요법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뜯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시니까 당장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을 같이 쓰시면서 그동안에 계속 천천히 꾸준히 식습관을 바꿔가시는 거를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약을 결국에는 이제 끊을 수 있게 이렇게 상담을 드렸거든요. 보습이 잘 되는 로션을 선택하셔서 바르시면 되는데요. 향료가 없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긴 해요. 나머지 뭐 방부제라든가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긴 해요. 가격 상관없이 향료 좀 없는 제품을 고르셔서 내가 이제 보습이 잘 된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거를 쓰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장누수 증후군이 혹시 있으신지 몰라서 검사를 병원 가서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렸거든요. 장누수 증후군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 그 방법을 하시면은 이것도 괜찮아져요. 사실 같은 원리예요. 건선 원인은 식이습관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근데 촉매제가 있어요. 식이습관으로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체계가 망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촉매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았을 때 갑자기 그 촉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선이 확 퍼지거나 생길 수가 있고요. 열감기. 저 같은 경우는 열감기로 건선이 항상 재발이 됐었거든요. 또 아니면 화장품 같은 거 잘못 썼을 때. 그런 식으로 촉매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촉매제라는 거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 안부터 일단 고치시고 나면은 어떤 촉매제가 와도 내가 그 닥쳤을 때 몸에서 건선 증상이 안 나타나야지 그게 진정한 건선 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좋은 거를 더하기보다 해로운 걸 하나씩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 번째 상담 사례는요, 이분은 남성분이셨는데 8년 정도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분도 좀 증상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받아보진 않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건선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다니시고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까 주변의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술 같은 경우는요, 건선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열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술 자체가 몸에서 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 계속 해독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안 좋아요. 몸에 독이 많기 때문에 간에서 그걸 다 해독을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건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은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술을 꼭 드셔야 되는 경우는 최대한 안주 같은 거 좀 신경 쓰셔서 채소, 조리 안 된 그런 채소 같은 걸 드시거나 과일 이런 게 좋고,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긴 좋아요. 술을 적게 드시고, 그리고 술 드시고 그 다음에 해장하실 때도 다른 거 뭐 조리된 거 드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채소, 과일 이런 샐러드 종류를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초반에 힘든데 이게 몸을 생각하면은 조금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드시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술 드시고 나서도 오렌지 같은 게 땡기고 그럴 때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네 번째 상담 사례는요,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을 10분 넘게 만나보셨대요. 근데 어차피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처방이 연고랑 뭐 그런 광선 치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담 사례처럼 똑같은 내용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먹는 식단은 항상 제 영상에도 다루는 내용이지만 저는 과일 위주로 거의 먹거든요. 특히 건선 치료할 때는 거의 과일이었어요. 곡물류는 거의 먹지 않고, 근데 지금은 곡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일반식도 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다시 과일 중심으로 먹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시 컨디션이 좋아져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먹으면은 목마르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이게 조미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염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도 마르지 않고 소변 보는 양도 똑같아요. 화장실 가는 횟수도 똑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 배고프게 하면 다이어트 실패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연식물식 식이요법 하는 것도요, 내가 양이 차지 않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맛이 없으면요 실패할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영상 내용이 좀 긴 것 같은데요, 건선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그동안 겪어온 내용들을 똑같이 겪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원인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게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전문가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기 때문에 증상도 내가 제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거고, 근데 평소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평가하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생각나는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시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동안 생활 습관들이 제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반성하실 만큼의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취합해 보셔가지고 그 생활 습관들을 좀씩 고쳐보시는 게 건선 치료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건선 상담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영상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설명이 빠르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보태기도 하고 좀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제 더 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화면을 정지시켜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